첫 번째 사연은 37세 강동맘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37세 강동맘입니다. 저는 2016년 강동구 성내동에서 4천만 원 가지고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를 대출을 받아 상가주택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남편 이름으로 시부모님 전세 대출이 있어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전세 대출을 받고 신혼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영세 개인 사업자라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나온다고 신랑과 함께 살 때 그 신랑 명의를 받아놓은 그 전세 대출이었습니다. 방 2칸에 거실이 없는 상가주택, 세면대도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아득바득 돈을 모았습니다. 이때부터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사고를 칩니다. 신혼 시절 남편과 길을 가다가 뭐에 홀린 듯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고 뭐에 홀린 듯 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기에 그때 마침 수금이 된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하남시 미사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이 편한 세상에서 건축하고 역세권이니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될 것 같아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사 아파트 분양도 2개가 남아 있었어요. 아파트 계약금을 넣을 자금이 없었기에 오피스텔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기를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아이를 전담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계획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었기에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모으다 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기고 저희 집은 외벌이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뒤인 2018년에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제 나이보다 더 많은 천호 우성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전셋집을 구하려고 유모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나온 저렴한 전셋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주차를 할 공간이 있고 집에서도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시 저희 자금 8천만 원에 1억 5천을 대출받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살다 보니 샤시 수리가 된 지 오래돼서 겨울에는 춥고 탑층이라 여름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살다가 탑층에 살아보니 마냥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반지하에서 살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부모님 전세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하다 저희 오피스텔로 들어오셨습니다. 시부모님 도와드린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집만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급등한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살았는데 더 멀리 가야 한다고 하니 눈물이 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없고 세면대 없는 작은 화장실, 거실 없는 방 2개짜리 집에 살면서 아득바득 돈을 모았는데 이제 저희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강동 지역에서 다시 방 2개짜리 집이 되었습니다. 눈물도 나고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20살 넘어서까지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 반지하에 사는 걸 안쓰럽게 생각하는지도 몰랐어요. 습하고 춥고 특히 하수도 냄새가 너무 나는 집. 지금은 다행히도 부모님이 반지하가 아닌 30년 된 2층 빌라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이에게는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중고 물품도 사고 아끼고 아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강동구에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돈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있던 순간에 경기도들도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이가 임장 갔던 지역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다고 내일도 또 오고 싶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할 때 속으로 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아이도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 갈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너바나님, 너나이님, 코코드링님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년마다 이사 다니고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아이가 자기도 친한 친구가 어린이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입니다. 네,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네, 노력할 겁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바나님, 너나이님 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덕분에 자주 웃고 견문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 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글을 주셨는데요. 글 엄청 잘 쓰시네. 네.
일단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나이는 남편분은 40세시고 본인은 이제 37, 그리고 아이가 5살이고요. 거주 지역은 지금 강동구 명일동에 이제 빌라에 2억 7천 그리고 대출이 7억이 있으세요. 남편 대출 2억. 2억. 아 대출이 예, 2억. 예, 예. 네. 전세가 2억 7천, 대출이 2억. 그리고 직장은 남편은 이제 하남시 검단산 근처에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본인은 영어 방문학습 강사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대출은 전세자금 2억, 그리고 남편이 코로나 사업 대출로 받은 5천만 원, 그리고 사업 대출 600만 원, 세후 소득은 남편이 500, 그리고 본인은 150, 총 650 정도 되고요. 고정 지출은 330만 원. 그리고 근데 이 고정 지출에 창고 대여료도 포함되어 있고 이자, 원리금, 또 부모님 용돈까지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생활비는 한 120만 원 정도이고요. 저축 가능액은 한 150에서 200만 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총 2억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편 직장이 좀 인접한 하남 검단산역 근처, 그리고 뭐 본인의 직장은 유동 쪽이기 때문에 남편 직장과 좀 인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되게 모쿠님 사연이, 네. 이거 애기 얘기 나오니까 터지죠. 그러네요. 나 이거 읽을 때 나도 그랬어. 저 읽을 때는 괜찮았어요.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이거 또 이렇게 또 읽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왜냐면 저도 결혼하기 전에 좀 거의 뭐 단칸방에서 살다가 그치. 결혼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전셋집이었는데도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삶의 그 질이 다르죠. 질이 달라지니까 엄청 부자가 된 느낌? 단칸방 살다 아파트 살 때? 그런 거를 내가 이제 느껴봤으니까 자식한테도 그런 그런 생활을 좀 주고 싶잖아요. 그 다른 맞아, 데서 맞아. 산다는 거 되게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더 이분의 이게 좀 사정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사연 선정한 게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힘든 건 다 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식이 힘든 거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는 거 보면 부모들이 마음이 엄청 아프니까. 근데 저도 앞부분은 그냥 저는 이분들 사정이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나도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고 안 옮겨 다니고 그 얘기 하면서 너무 속상했다고 하실 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정을 했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이분들이 자기 자본은 한 2억 2천 정도 네. 있으세요. 집을 살 때 쓸 수 있는 현금은 2억 2천 정도 있으시고 소득은 두 분이 650만 원이세요. 합쳐서. 그리고 지출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필수적인 지출,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생활비 진짜 적게 쓰시는데 한 달에 이제 450만 원 정도. 그래서 모으실 수 있는 거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대출은 한 2억 5천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게 맥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은 조금 이제 좀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득의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자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받는 월급 500만 원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월 수입 500만 원은 되게 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7세 강동맘님은 대출을 많이 일으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4억 7천만 원 정도. 네. 아파트 가격이. 네, 아파트 가격이 4억 7천만 원 정도를 보려고 했고 다행히 지금 정책 대출 좀 전에 너바나님 잘 얘기해 주셨던 보금자리나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실 때 무조건 은행에 가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 검색을 해서 조건이 맞으면 그 대출을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4억 7천만 원 정도, 4억 후반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거를 지도에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하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도권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인데 하남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있고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남편분의 사업장이 검단산에 이쪽이 검단산이거든요. 이게 검단산에 있다고 하셨고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강동구 쪽. 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강동구 쪽이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저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보실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위성지도 보시는 거예요. 이 위성지도를 한번 볼게요. 위성지도 보면 지형 지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면 하남시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 요렇게인데요. 이 중에 여기 지금 산이 있죠. 산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여러분들 교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산 신도시가 이제 이쪽 아래쪽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산 신도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제 요 평지 쪽에 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들이 있는 곳은 이 위쪽에만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만 있고 여기 파란색 선이 이 보라색 선이 이제 지하철 5호선입니다. 다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검단산인데 이 산 쪽에 직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하남 안에 아파트가 5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억이 안 되는 아파트라면 그리고 대출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으켜서 매수하실 수 있는 5억이 안 되는 아파트라면 좀 자산으로서 이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요쪽이 구도심입니다. 여기가 이제 덕풍동이고 이쪽 신장동 이렇게 있는데 덕풍동 쪽 요 아래쪽이 구도심이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구축으로 된 택지 아파트들 몰려 있는 그러니까 여기 빌라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미사 강변 신도시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새 아파트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은 구도심. 구도심에는 아파트도 있고 일반 주택이나 빌라도 섞여 있는 이런 구조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파트는 여기예요. 덕풍 서해그랑블. 네, 이 아파트가 보면 지금 매매가가 20평대인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면적을 24평 보면 매매가가 4억 9천만 원 정도 있죠? 그쵸? 네, 매매가 4억 9천만 원 정도고 전세가 4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4억에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3억 중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비교적 좀 그래도 안전할 것 같고요. 여기에 내 집 마련하시고 아이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이 아래쪽에 덕풍초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로 이제 통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오르막길인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또 남편분의 직장이 이 아파트가 여기 덕풍서해가 여기인데 검단산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 여기에요. 여기 검단산. 여기가 검단산입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되게 여기 아파트는 여기인데 여기니까 가깝죠? 그리고 아내분께서 영어 선생님을 하시잖아요. 이제 직장 아르바이트처럼. 근데 여기가 이 신장동 쪽 있죠. 이 신장동 쪽에서 그런 일자리 구하시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예, 이 아파트 많은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내 집 마련을 만약에 하시면 그 다음으로는 어딜 보고 가야 되냐. 로드맵까지. 그렇죠. 오. 그거는 저는 이 신장동 쪽 단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 하남중학교가 이쪽에서 좀 유명한 중학교거든요. 여기 꿈동산 신한 아파트 같은 게 있어요. 지금 30평대가 8억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0평대로 본다면 여기 해오름 한국 같은 거 여기 되게 환경 괜찮거든요. 일로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예산에 맞춰서 이쪽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하지만 나중에는 신장동 쪽으로 들어가겠다. 만약에 더 일이 잘 풀리시면 미사나 뭐 강동구 그 고덕 쪽으로 들어가시는 걸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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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매매가는 4억 7천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대출은 보금자유론이나 디딤돌 이용해서 2억 5천. 총 매가는 4억대 후반. 네. 그리고 지금 지역이 하남시의 덕풍세의 그랑물 24평 네. 방 3개 4억 9천 정도 되시고 여기서 좀 더 로드맵을 드리자면 신장동 쪽으로 그렇죠. 아이들 학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평대면 해오름 한국
그리고 30평대면 꿈동산 신한아파트 이쪽 부분으로 좀 로드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로드맵까지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바님도 로드맵까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일단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곳은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SK 허브진이라는 곳이에요. 아 서울이네요. 네, 서울이에요. 오. 네, 여기는 바로 강동역에 바로 있고요. 네, 강동역 바로 앞에 있고, 사실 이 아파트가 지금 여기 보면 20평대가 네. 지금 현재 한 5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매물은 없는데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를 좀 권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지금 20평대가 이렇게 싼 게 있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평 구조가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거실에 있고 방이 이렇게 있어요. 오. 사실 저도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애 둘까지 제가 21평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애 둘째 날 때까지 왜냐면 종잣돈은 실거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거주했었는데 아마 애 하나 아마 5살짜리 하기에는 괜찮은 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저렴한 게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좀 저렴한데 사실은 이 지금 아파트가 2004년식이거든요. 2004년식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가 한 5억 5천 정도 하는데 이분이 아까 보니까 2억 2천 현금에 있었고 또 기존의 전세 대출 제외하고 전세금은 한 7천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한 2억 9천 3억 정도는 이제 자금이 되기 때문에 좀 대출 받아가지고 이 정도 좀 가능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이제 무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출 그런 그 무주택 이런 분들한테 이제 대출을 더 정부에서도 늘려주려고 한다고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2004년식인데 2004년식이기 때문에 뭐 조금 사실 일반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이 조금 이제 가격이 이렇게 좀 덜 오르는 거는 있는데 그 지금 분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 30년 차 주상복합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일반 아파트보다는 덜하지만 상승할 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는 전세가도 뭐 4억에서 5억 정도 하기 때문에 원금 보조도 될 수 있는 게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잘못 매수하면은 아마 뒤로 후퇴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매매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전세가가 안 맞춰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장 터지면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이제 상승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사긴 사야 돼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원금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상승할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걸 따진다 하면은 저는 이 아파트가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 세 식구가 살기에는 뭐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방 2개짜리 이렇게 살아봤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고 바로 역세권 바로 앞에이기 때문에 또 자산을 또 지키기에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도 뭐 천호동에 사셨기 때문에 바로 인근으로 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남편분이 검다산역에서 이제 네이버 지도 검색해 보니까 한 22분 걸리더라고요. 예, 22분이니까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하고 뭐 차도 괜찮고 어쨌든 뭐 출퇴근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울을 추천해 주셨고 강동도 역세권이에요. SK 허브진 또 20평대 지금 현재 매물은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시세는 한 5억 5천 정도 되고 그러면 좀 매물이 계속 좀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매물이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매물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지금 조금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부분 살펴보면서도 기회를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너마님께서는 서울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혹시 너 어디 살아의 그런 접근법인가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아까도 지금 내 집만에 대한 열망도 크고,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빌라 살다가, 네. 이제 애기 낳아서 이제 아파트 사니까 저희 집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처음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집도 21평 살다가, 또 이제 평수를 넓혀가서 가니까, 또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엄청 뛰어가지고 하루 만에 또 한 3시간 만에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정말 신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근데 애들 그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아이랑 좀 그렇게 해줬다는 마음에 저도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뭐 아까 너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만약에 본인이 서울 안에서 좀 자산을 내가 에세 파킹을 한다 하면은 여기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제 경험상 30년 차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더라. 예, 어차피 10년이면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중간에 사실 여기 사시다가 뭐 이렇게 또 나중에 형편이 더 나아지시면 또 한 번 더 옮겨가셔도 되니까 일단 어쨌든 뭐 이렇게 아파트 상승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를 추천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채팅방도 그렇고 네. 이분 얘기에서 또 하남에 있는 네. 오피스텔을 매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마 이미 이분이 아셨을 거예요. 이 사연에서 그때 아파트를 샀으면은 더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상품을 설명해 드리면 오피스텔은 이제 상승장에서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덜 올라요. 네, 덜 오르고 오피스텔이 근데 뭐 이렇게 그게 덜 오르는 수준이 뭐 5분의 1? 아파트가 한 2억 3억 오르면 한 2, 3천 정도 5분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맞아요. 오르고 더 문제는 이제 이게 오피스텔이 10년차, 20년차잖아요. 네. 매도가 안 돼요. 사실은 여기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역삼동의 오피스텔도 되게 재밌는 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물어봤는데 전세가가 더 비싸요. 오, 예, 여기 여러분 무피 있는데요. 무피가 아니라 풀피인데요? 네, 풀피예요, 풀피. 근데 이런 거 사시면 나중에 좀 힘드시니까. 2천 더 비싸, 전세. 예, 전세가가 더, 뭐 사실 부모님께 뭐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혹시 투자적인 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나님은 이제 더 어필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네, 일단, SK 허브진은 좋죠. 네, 근데 초등학교가 없어요. 네, 지금 너무 네, 그래서. 있는데 지금 자꾸 제가 허위 사실을 지금 이렇게. 네. 근처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도발해봤습니다. 네. 초등학교를 걸어갈 수 있나요? 걸어갈 수 있지 않은데. 초등학교 걸어갈 수 있다고. 찾아왔지, 합니다. 아까. 걸어갈 수 이 정도 있지. 공경은 내가 생각했지. 걸어갈 수 있는데, 어.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670m, 670m. 도보로 10분이면은 그러니까, 네. 아이 그래서- 걸음으로는 한 15분, 20분 걸리려나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터덜터덜 오겠죠. 그래서 그렇고, 이거 농담이고,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리하게 대출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본인이 벌 수 있는 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하시게 되면. 왜냐면 지금 15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거나 하면은 그 또 영어를 잘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면서 돈 잘 버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서 소득을 늘려가시면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번에는 너 어디 살아요? 하남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남시 좋아요. 네, 좋고, 여기, 네, 좋아요, 여러분. 네. 아니, 서울이 좋죠. 서울이 좋은데 하남시도 나쁘지 않다, 절대. 직장이 워낙 가까우니까, 남편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나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 제가요? 제가 35살. 코크님은 몇 살이었어요? 제가 몇 살 맞지? 37살 아니에요? 37. 그러니까 이분이 37이네요. 음. 코크님도 오. 사실은 37에 네. 충분합니다. 맞아요. 저 네. 37에 투자 시장 공부 그래도 시작했어요. 네, 지금 뭐, 그래도 광주 뭐, 갑부되셨으니까. 네, 5년 만에 네. 이렇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사실 아직 젊은 나이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요즘 하시는 분 보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저보다 훨씬 네. 빠르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더 그만큼 열심히 하시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 어쨌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전화 한번 전화 해볼까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맘님. 네, 안녕하세요, 꾸드리님. 네. 목소리가. 방송 들으셨어요? 네,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두 분의 의견 다 들으셨죠? 네, 너무 감사히 잘 들었어요. 네, 일단 지금 가보시기 혹시 두 군데 다 아는 지역이신가요? 제가 한 몇 달 사이로 계속 하남시청이랑 오. 그 검단산역 쪽이랑
그쪽도 이렇게 쭉 한번 걸어 다녀 보고요. 그리고 구리시 쪽, 구리가 또 8호선이 뚫린다고 그래서, 아, 그래서 구리시 쪽에 구리역 근처랑 그 더 올라가서랑 그리고 또 저쪽에 진접에서부터 별내까지 쭉 내려와 봤거든요. 그래도 많이 다니셨네요. 진짜까지 갔어요. 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아까 말씀해주신 너나이님이 말씀해주신 그 지역은 안 가봤었거든요. 아, 네. 역세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지역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미처. 일단 그러면 강동원님,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입니다. 근데 거기는 예전에 살았던 동네라서 아, 어딘지 네. 알 것 같아요. 아, 네, 오. 아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일단 지도상으로 두 분께서 뭐 금액대뿐만 아니라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네네. 너나이님이 알려주신 데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설명으로만 봤을 때는 어디를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네, 아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도 좀 재미가 있고. 네. 아, 너무 어려운 선택인데요. 아, 두 분 다 뭐 지금 꼭 이제 바로 사라는 건 아니고. 말에 책임을 지란 말은 아니에요. 네. 네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냥 조건적인 부분만 봤을 때 어디 쪽이 좀 더 마음이 가는지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네,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을게요. 어디가 더 좋은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얘기하면 아유, 심장마음이 좋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야, 오히려 너무 고민하고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너무 네. 진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좀 가볍게 이제 네. 선택을 해보시는 아니, 것도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채팅창 했어요. 답변하고 갈 거야. 답변하고 뿅하고 사라지시라고, 지금. 아, 네. 그냥, 예. 저희 영상 통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 지금 두구두구두구, 네. 그 하남은 안 가봐서요. 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역 가봤던 그곳이 조금 더 끌리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너바나님 승. 야, 너나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그럼요. 저는 이게 도움이 되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뭐 가보실 거니까 네, 가보시고 그쵸. 실제적으로 가보세요. 그 단지를 분위기를 보시고 실제적으로 매물도 보시면서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힘드신데 이렇게 결정을 네.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강동원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워낙 없이 시작했고 사실 이거 아이한테 이 가난 안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왜 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가난이 저한테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내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이거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드리님이 37살에 투자금을 시작했어요. 저는 뭐 내 집 마련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강동원님께서 이제 저희 유튜브나 이런 거 잘 보시면서 경제 공부를 좀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걸 느끼고 누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저희 나온 방송 팟캐스트랑 유튜브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너나이님이 어디선가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 집을 마련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건 코끼리가 내 방 안에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그냥 귀를 닫고 그냥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버텼었는데 너무너무 막연하고 너무너무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항상 팟캐스트랑 유튜브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네, 감독님. 이게 우리 마지막 아니야. 이제 우리 네네. 오늘 시작이에요.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너바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네. 현실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네, 대출을 무리해서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강동맘님이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예, 이제 아이가 좀 더 크고 학교에 가고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강동맘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면, 강동맘님 수입도 늘어날 거예요. 네. 네, 그런 연구를 하시고, 그러면서, 목표도 세우시고, 내가 지금은 여기에 내 집마를 하지만, 나중엔 꼭 저쪽으로 갈 거야. 이런 목표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건 네. 코코드림님도 그러셨고 너바나님도 그러셨고 너나님도 항상 포기하지 않으면 꼭 될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제가 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언젠간 나도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예전엔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난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슈터님들이랑 그 너바나님, 너나님, 코코드님한테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실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이제 저희가 이제 더 화이팅입니다. 하다가는 네. 계속 네, 눈물로 네, 할 것 힘내세요. 같아서 일단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강동만님 오늘 이야기 들으신 거 또 잘 정리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단지 가서 매물도 보시고 그 주변 뭐 아이하고도 같이 아이한테 선택권을 줘도 되겠네요. 두 단지의 놀이터를 데려가서 어느 단지가 네. 좋니?라고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가서 좀 잘 보시고 좀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저는,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예, 보유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매도 시기는 저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불확실한 거 싫어요. 리스크가 심하다. 네, 안 오르면 어떡해요. 네. 너나님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이미 내 집 마련 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고.